그래서 자 우리가 박스 위스커 플랫에 대한 설명을 잠시 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림을 이렇게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것들이어서 제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통상적으로 했던 강의랑 조금 다르게 R 인트로덕션 파트를 조금 더 길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학기까지 이번 학기까지 제가 과거에 쭉 강의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R에 대한 지식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R을 굉장히 잘 쓰는 학생도 물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R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강의를 진행을 했더니 학생들이 네,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의를 R에 대한 설명을 좀 전반부에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Predictive Analytics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해서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림은 여러분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로축의 제목, 세로축의 제목을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박스의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컬러 색깔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등장하는데 뭐 유용한 함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테이블은 간단한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버블헤드 그 다음에 ordered day of week 두 변수 사이에 이제 표를 만드는 것인데 한번 간단하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버블헤드는 yes 아니면 no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no부터 쓰겠습니다. 버블헤드는 yes 아니면 no고 그 다음에 ordered day of week은 monday부터 sunday까지 이런 값들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테이블은 먼데이 죄송합니다. 버블헤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요일이 경기가 있었던 요일이 먼데이, 튜즈데이, 썬데이 무슨 요일인지 이 그 버블헤드의 여부와 그 다음에 경기가 있었던 요일 사이에 이제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모두 관측치의 개수는 81개였습니다. 81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버블헤드가 있었던 경기와 없었던 경기로 구분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경기의 숫자를 또 요일별로 먼데이에 81번의 경기 중에 먼데이 경기는 몇 번이었고 그 다음에 튜즈데이 경기는 몇 번이었고 이렇게 쭉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표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쪽에 오는 변수가 앞에 있는 변수 버블헤드고 이쪽에 오는 변수가 이쪽에 오는 항목들이겠죠. 항목이 바로 ordered day of week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변수 버블헤드 no yes일 텐데 그 no yes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자, Dodgers 그 다음에 버블헤드죠. 헤드와 그 다음에 order day of week 사이에 테이블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확인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81번의 경기가 있었고 월요일에는 프로모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2번의 경기가 다 프로모션 없이 진행이 됐고 화요일에는 6번의 프로모션이 있었고 7경기에는 없었습니다. 수요일 경기는 전혀 없었고요. 목요일 경기는 5번 경기가 있었는데 2번 프로모션이 있었고 3번은 없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변수의 순서를 만약에 바꾼다면 변수의 순서를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버블헤드를 이제 뒤에 쓰고 ordered day of week을 앞에 쓰면요. 자,
이쪽에 이제 요일이 나타나고 이쪽에 버블헤드가 있었는지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코드에서는 wi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wit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이름을 적어주고 다저스 그리고 나서 테이블 뭐 우리가 지금 버블헤드를 앞에 썼으니까요. 버블헤드와 이제 order day of week 이렇게 표현해도 결과는 처음 테이블과 죄송합니다. 같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가 요일을 이제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캐릭터 변수로 되어 있었던 요일을 클래스는 당연히 이제 범주형 변수였었던 건데요. 그걸 뉴메릭 변수로 바꾸고 다시 뉴메릭 변수를 네, 범주형 변수로 바꾸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작업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먼저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month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APR, May, June, July, Aug, Sep 이런 변수 그다음에 이제 Oc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month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APR, 뭐 M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전에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if else를 써서 캐릭터 변수를 이제 뉴메릭 변수로 바꾸는 것이고요. 자 굳이 이걸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고 그냥 슬라이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것들을 하는 작업인지 여러분이 직접 실행해 보시면 앞에 블락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해보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month라고 하는 변수는 APR, AUG 이런 이제 캐릭터 변수로 되어 있고 클래스는 당연히 팩터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다저스의 month라고 하는 변수의 클래스는 이제 팩터 변수입니다. 모두 7개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7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의 범주를 갖습니다. 자, 이 변수를 이제 뉴메릭 변수로 한번 바꿔보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month라고 하는 변수를 ordered month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변수로 바꾸는 건데 April의 경우에는 4의 값을, August의 경우에는 8의 값을, June의 경우에는 7의 값을, June은 6, May는 5의 값을 갖도록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f else를 사용을 했고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day of week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day of week이었고요. 이제 여기 monday였을 거고 여기는 이제 monday의 1의 값을 어사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고 새로운 변수 이름을 이제 ordered month라고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하진 않고요. 그냥 우리 교재 코드를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ordered mont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다저스를 해야 되겠죠. ordered month라고 하는 독립적인 변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4의 값이 바로 4월이고요. 그 다음에 5의 값이 5월, 6의 값이 6월 이런 뜻이 되겠죠. 10월에는 경기가 3번 있었습니다.